32명의 환자가 기다리는 진료실 앞에서 잠시 숨을 골랐어요. 청진기를 매만지며 생각했죠. 94.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세요. 아직도 현역 의사로 일하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답니다. 나이 60에 이미 한 번 쓰러졌었거든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새벽 4시까지 응급 환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잠은 죽어서 잔다는 말이 제 신조였죠. 하루 4시간도 채 자지 못하고 끼니도 제때 챙기지 못했어요.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60살이 되던 해 갑자기 쓰러졌답니다. 김 원장님, 이제 그만 은퇴하시는 게 어떨까요? 동료 의사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그때 깨달았죠. 아무리 좋은 약을 처방하고 비싼 영양제를 먹어도 소용없다는 걸요. 그래서 제가 찾은 것이 바로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이었답니다. 식습관과 생활 습관의 개선만으로도 수명이 10년 이상 늘어난답니다. 놀랍게도 이 습관들은 헬스나 등산보다 더 효과적이었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진료를 보고 저녁에는 의학 논문도 쓰고 있어요. 90대의 나이에도 현역 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습관들 덕분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30년간 실천하며 검증한 나이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건강관리 비결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나눌 건강 습관은 명상과 호흡이에요. 제가 60에 쓰러졌을 때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바로 이거였죠. 수많은 환자들을 진찰하며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호흡이 얕은 분들이 각종 성인병에 더 많이 걸린다는 거였죠. 규칙적인 심호흡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30%나 감소한다고 해요. 제가 매일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꼭 책상 앞이 아니어도 됩니다. TV 보시는 소파에 앉으셔도 좋아요. 하나, 둘, 셋, 넷을 세면서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5, 6을 세면서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이걸 하루 10분만 하시면 돼요. 선생님,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정말 달라졌어요.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고 머리도 맑아요. 제 환자 중 정상준 씨는 이 방법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불면증이 개선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은퇴하신 후 잠들기가 힘들어 수면제를 복용해 오셨는데 이제는 약 없이도 편히 주무신다고 해요.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장 건강 관리예요. 제가 의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이것저것 다 먹어봤는데 왜 자꾸 아플까요? 저는 이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장이 건강해야 약도 효과가 있어요. 우리 몸의 면역력 70%가 장에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이 60에 쓰러지고 난 후 가장 먼저 알게 된 게 바로 제 장 건강이 엉망이었다는 거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끼니를 제때 못 챙기고 진료 보느라 식사 시간도 불규칙했던 게 원인이었죠.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장이 좋은 분들은 8년을 더 삽니다. 그럼 이제 제가 환자분들께 추천하는 저만의 장 건강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세요. 이것만으로도 장 운동이 활발해진답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발효식품을 매일 조금씩 드세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품이라고 하면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오히려 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적은 양이라도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하답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면서 저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어요.
고질적이던 변비가 사라졌고 피부도 좋아졌죠. 무엇보다 체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지금도 매일 아침 진료를 볼 수 있는 건 바로 이 장 건강 덕분이랍니다. 나는 이미 장이 안 좋아져서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장은 2, 3일만 관리해도 좋아지기 시작한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셔도 늦지 않아요. 세 번째로 나눌 건강 습관은 숙면이에요. 의사인 제가 정말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할게요. 제가 젊었을 때는 잠은 죽어서 자면 된다는 말을 버릇처럼 했었죠. 그런데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다는 걸 그러다 결국 쓰러졌답니다. 지금부터 제가 쓰러진 이후 30년간 실천해온 황금 수면법을 공유해 드릴게요. 첫째, 밤 9시부터는 스마트폰을 멀리 하세요. 블루라이트가 숙면을 방해한다는 건 다들 아시죠? 저는 이 시간에 클래식 음악을 들어요. 둘째, 잠들기 3시간 전에는 물을 많이 마시지 마세요. 밤중에 화장실 가는 것만큼 숙면을 방해하는 것도 없어요. 셋째, 베개 높이가 매우 중요해요.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잘못된 상식이에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충분한 수면이 더 중요하답니다. 혹시 난 잠이 안 와서 어쩔 수 없어라고 생각하시나요? 걱정 마세요. 처음에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규칙적으로 실천하다 보면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적응한답니다. 네 번째로 나눌 건강 습관은 균형 잡힌 운동이에요. 제 진료실에 찾아오시는 박영식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0대 초반의 영식 씨는 20년 전까지만 해도 매일 등산을 다니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안 좋아지셨대요. 알고 보니 과도한 등산이 무릎 연골을 손상시켰던 거죠. 무릎 연골을 소모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등산이나 격한 운동을 해야 한다고, 우리 나이대에는 격렬한 운동보다 균형 운동, 유연성 운동,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게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제가 매일 실천하는 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서 10분간 스트레칭을 해요. 특히 발목과 무릎 관절을 부드럽게 돌려주세요. 둘째, 점심 식사 후 15분 정도 천천히 걸으세요. 꼭 공원까지 갈 필요 없어요. 집 주변을 한 바퀴 도는 것으로 충분하답니다.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 셋째, 저녁에는 가볍게 맨손 체조를 해보세요. TV 보시면서 하셔도 좋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운동은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지, 한 번에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섯 번째로 나눌 건강 습관은 스트레스 관리예요. 실천하는 스트레스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매일 아침 거울 보며 웃는 연습하기. 시장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깊은 숨 3번 들이쉬기. 그리고 저녁에 감사한 일 하나씩 적어보기. 이런 게 뭐가 도움이 되나 하시겠지만 제 말을 믿고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환자분 중에 이 방법으로 2달 만에 불면증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3달째의 혈압약을 끊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스트레스 관리야말로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여섯 번째로 나눌 건강 습관은 사회적 관계 유지예요. 2년 전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윤정숙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배우자와 사별하고 혼자 사시는 분이었는데 우울증이 심각했어요.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혈압약도 제때 챙겨 드시지 않았죠. 특히 사람들 만나는 게 싫다며 집에만 계셨습니다.
어느 날 진료실에서 정숙 씨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나이도 많은데 사람들 만나서 뭐 해요? 다들 바쁘고 나 같은 사람이랑 누가 이야기하고 싶겠어요. 저는 정숙 씨에게 제안을 드렸어요. 우리 병원 1층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건강한 노후 모임을 하는데 한번 참석해 보시겠어요? 처음에는 고개를 저으셨지만 제가 계속 권유드린 끝에 마지못해 참석하셨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전 모임에서 정숙 씨는 같은 처지의 다른 분들을 만났어요. 다들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었죠.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고 울었대요. 그날 이후 정숙 씨는 한 번도 모임을 빠지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나자 정말 큰 변화가 생겨서 제가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혈압이 안정되고 식욕도 돌아오셨어요. 우울증 약도 줄일 수 있었죠. 최근에는 모임 회원들과 함께 요가 교실도 다니신다고 해요. 지난주에는 정숙 씨가 손수 만드신 김치를 가져오셨어요.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모임 회원들이 제가 담근 김치를 제일 맛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정숙 씨의 표정이 정말 생기 있어 보였어요.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줄어들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것이 바로 관계랍니다. 약이나 운동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것을 사람과의 관계가 채워주니까요. 마지막으로 나눌 건강 습관은 취미 활동이에요. 취미 활동은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닌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필수 요소예요. 특히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하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과정에서 뇌의 신경세포가 활성화되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거든요. 특히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취미는 소근육을 발달시키고 뇌의 여러 영역을 자극해서 인지 기능 유지에 효과적이에요. 은퇴 후에는 많은 분들이 상실감과 공허함을 느끼시죠. 취미 활동은 이런 빈자리를 채워주는 새로운 인생의 의미가 될 수 있어요. 무언가를 배우고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자존감도 높아지며 우울한 감정도 줄어든답니다. 취미 활동의 또 다른 장점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혼자 하는 취미도 좋지만 같은 관심사를 가진 분들과 함께 해보세요. 문화센터나 주민센터의 취미 교실에서 새로운 친구도 만들고 배움의 즐거움도 느껴보세요. 취미 활동은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들어줘요. TV 시청으로 보내던 시간들이 의미 있는 활동으로 바뀌면서 하루하루 더욱 충실하게 살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만들까 하는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죠. 오늘은 여러분들께 등산보다 더 좋은 7가지 건강 습관을 나눴어요. 이 습관들은 제가 60살에 쓰러진 후 30년간 직접 실천하며 요가를 경험한 것들입니다. 90내신 지금도 현역 의사로 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작은 습관들이 만들어낸 기적이에요. 건강은 거창한 것에서 오지 않아요. 매일 아침 깊은 호흡으로 시작하고 장 건강을 챙기고 규칙적으로 숙면을 취하고 적절한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즐거운 취미를 가지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건강한 노후를 만든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에요.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과 행복한 노후를 위해 제가 30년간 직접 경험하고 검증한 더 많은 건강 비결들을 나누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될 소중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 고민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달린 댓글들을 모두 꼼꼼히 읽어보고 다음 영상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